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11일간 84조 팔아치운 중국 광군제, 한국 화장품업계 한박 웃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거래액이 사상 최대치인 83조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고전하던 국내 화장품 업계도 역대급 흥행 성적표를 거뒀다. 한국은 알리바바의 해외 직접 구매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3위 자리를 지켰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브랜드들이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내 전자상거래 연간 거래액이 한 13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군제 행사 기간에 거래된 금액이 84조 원이라고 하니까 중국 광군제의 위력, 또 중국 소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행사 기간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억눌러 있던 보상 소비 성향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기업들의 광군제 판매 실적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먼저는 이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보다도 이제 아마 음식 관련된 쪽이라든가, 예. 그리고 가전 쪽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네. 그래도 오늘 주제가 화장품이니만큼 그에 따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광군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2차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벌써 기간이 늘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실적들은 더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작년과 이번에 광군제를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쪽도 바라보시면서 네. 당연히 2차에 걸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가 1차, 11일이 2차 이렇게 2차에 걸쳐 진행했으니까 더 좋아졌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이번에 국내 업체들의 화장품 업체가 또 잘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네이버에서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쪽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벌써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유튜버나 아니면 연예인급 정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떤 실질적으로 발라보거나 네. 아니면은 테스트해보고 이거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주문이 쭉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진화한 또 하나의 어떤 온라인 판매 채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도 상당히 올해 빠르게 성장했고요.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도 가장 크겠지만은 네. 오히려 어떤 유명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란 쪽에서 라이브 사용자 추이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도 주목을 하시면서 아마 우리 국내 쪽도 이런 변화가 서서히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역대 최대 성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려지는 고가 브랜드 중심으로 잘 나갔다라는 쪽에서 네. 한 170% 이상 성장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온라인 쪽이 좀 약했다라는 쪽에 대한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커머스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과를 충분히 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100%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한 24%대 이상 증가를 했고 마찬가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더 자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도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큰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많이 이루었다라는 쪽도 눈여겨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 광군제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들을 많이 팔았다라는 네.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일단 광군제에서는 좋았는데 네. 그동안 또 어땠는지 이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성적, 실적들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의 또 전망은 또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들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를 본 측면들이 높다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화장품 쪽에서 실적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채널. 첫 번째로는 물론 내수도 중요하겠지만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중요한 이제 수출 쪽이라든가 네. 또 하나 면세점 이 두 가지 채널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먼저 면세점 관련된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세점 매출 추이와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증가율이 화장품 쪽에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거의 급감하는 모습들이었죠. 네. 근데 의외로 3분기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 자체들이 면세점을 비롯해서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반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다이공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끈다는 부분들과 함께 게다가 중국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도 다시 커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수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 번째로는 국내 화장품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오프라인 중심으로는 좀 부진했어도 온라인 쪽은 벌써 올해부터 1월, 2월 달부터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게다가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지만은 하반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출은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은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쪽은 여전히 비대면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화장품주에 대한 체력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두 섹터들, 어떤 메이커와 주요 브랜드별 메이커와 그리고 또 ODM 업체들의 실적들을 한번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과거의 흐름들과 내년까지 이어질 실적에 대한 변화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화장품 업체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올해까지는 상반기까지 부진했어도 아마 이런 패턴들이 내년에는 계속 기저효과와 함께 확장세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서 최근 들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ODM 회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주문자 상표를 통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의 대표적인 주자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있겠죠. 네.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보게 되면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올해 선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 세정제죠. 그쪽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0%대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겠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별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부진들이 내년은 오히려 좀 바르게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OEM 업체들에 대한 주가 변화들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3.7% 늘어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즉 하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올해 선방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3%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올해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또 54%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 96% 거의 100% 가까운 성장세를 기저효과와 함께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포커스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맞춰지는 상황들이겠죠. 그럼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작용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눈높이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공포감이 극심했던 상반기에는 분명히 화장품주들도 많은 실적의 타격을 입은 네. 것은 사실인데 네. 일단 3분기부터는 뭔가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래서 따라서 내년에는 또 더더욱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런 점들을 좀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뭐 화장품 브랜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또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연내 성사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 중국 소비주 또 화장품주의 좀 모멘텀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네. 예, 지금 뭐 시진핑 방한 조만간 온다. 네. 뭐 시진핑 주석 조만간 들어온다는 얘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한한령 해제된다. 조만간 또 해제될 것이다. 네. 세 번째가 판호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아, 예. 이거 뭐 다 거의 확인돼야 될 네. 부분들인데 상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기만 많을 뿐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또 정부에서는 계속 공들이고 있다. 뭐 올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솔직히 와 봐야 되겠죠. 결정이 나야 그다음부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 잘못하게 되면 또 양치기 소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의미가 뭘까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방한에 대한 의미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대선과 관련돼서 약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 쪽에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되든 간에 네. 여전히 미국 쪽은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혼란된 시기 사이에서 한국을 방한을 하면서 좀 더 네. 영향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쪽의 중국 의도가 좀 더 크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를 어느 정도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전략들이 조금 좀 적은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에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어떤 그를 확대 해석하기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얘기했던 뭐 한알령 해제라든가 뭐 한알령은 중국에서 지금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로 양으로 나왔던 부분들 쪽을 또 공식적으로 뭐 해제한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들의 변화들과 어떤 지금까지 압박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을 해석해야 될 걸로 유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온다 하다가 그에 따라서 들썩들썩하는 주가가 계속 이제는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반응을 안 하는 단계까지 왔죠. 그런 쪽에서 방한 일정이 공식화되고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그때는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대응하는 단기적인 전략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실적이 위축이 됐다가 올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년에 뚜렷한 개선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중기적으로 주가들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좀 건강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슈들이 좀 공식화되는 걸 기다리면서 네.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화장품주 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도 이번 주 들면서 LG생활건강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코로나 피해주, 즉 컨택트 쪽과 함께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불러 올라왔던 대표적인 어떤 흐름들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는 한 주였고 그에 따른 변화도 기대가 되는데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백신 개발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마스크 벗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나봐야 그다음에 또 코로나19의 지금 확산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빠르게 반응해서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또 부담도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국 시장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는 움직이되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한 번에 떡 다샀었을 때는 대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할적인 매수 관점 쪽으로 접근하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맞춰가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메이커와 OEM주의 동향들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탑픽은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얼만큼 또 실적이 회복하느냐 이 부분도 따져보시되 또 이제 OEM, ODM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올해 실적 선방했고 내년에 대한 성장도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맥스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더 좀 작은 종목들 쪽으로 보게 되면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연우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회사인데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일단 다 플라스틱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유가 쪽을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만드는 비용들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적자까지도 나오지 않는, 즉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전반적으로 또 잘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용기도 당연히 따라서 잘 팔리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클리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언택트 쪽에서는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색조 안 하겠죠. 네. 그냥 기초만 어느 정도 피부를 꿀 피부로 가꾸는 정도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이제 컨택트 쪽으로 나가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색조 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화장품 섹터보다도 종목보다도 좀 더 실적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내년에 대한 실적 변화가 좀 더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장품 업종의 또 앞으로의 변화, 흐름들 또 기대가 되면서도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